건물주의 개념을 실제로 진짜 네. 외관상의 한 건물을 내가 전부를 소유한다는 네. 개념보다 한 호수씩 이렇게 늘려가는 것도 그렇죠. 결국에 그 건물주랑 네. 같은 개념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접근한 거고, 어떻게 보면 저도 한 30개 정도 있으니까 네. 다 위치는 사실 다르긴 하지만 네. 제 거를 대비를 해보면 30호 건물 하나랑 어쩌면 같은 개념으로 또 볼 수 네, 있지 네. 않을까를 생각했다고 생각이 좀 네, 드네요. 네. 그리고 이 빌라라는 게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빌라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빌라는 안 팔리는, 떨어져가지고 손해를 본 거가 투자를 이어서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인 거죠. 이번에 집값이 얼마 전에 많이 올랐을 때 제가 팔았으니까 그때 올라갈 때는 집이 없었던 거고, 다시 살려니까 저 위에 집값은 올라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타이밍을 쫓아가고 있는 느낌인 거죠. 집을 살려고 하는데 아파트도 팔았는데 올라가고, 맞아요. 다시 살려고 그러니까 네. 저기 초조해지고. 멀리 가 있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아파트라든지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뒤에서 쫓아가는 느낌인 거예요. 네. 이거를 갖고 있었으면은 맞아. 어찌됐던. 그게 우리 투자잖아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거든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선점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도배도 그냥 맡기고 빨리 딴 거 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요새 같은 때 또 주실 수 있는 게 나오지 않나. 그럼요. 다른 분들은 주식으로 돈을 다 잃었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그 돈 갖고 잘 배운 것 같아요. 수업료를 낸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지금도 주식은 하지만 그냥 안정적인 건 안 해서. 3배짜리는 안 하는 거예요? 3배짜리 하죠. 하는데 지금도 그냥 금액이 작아져서 안정적이다. 네네, 안정적으로 가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돈을 더 넣거나 거기서 돈을 더 빼거나 하진 않고. 투자금 안에서만 주식용으로 따로 빼놓은 돈이 네네. 있는 거라는 네네.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쪽으로 계속 하면 되는 거지, 왜 이 빌라를 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식하기 전부터 제 꿈이 건물주였어요. 모든 사람의 꿈이 건물주 아닐까요? 대부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면은 세받는 건물주가 제일 좋아 보이고,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힘들어도 월세는 내야 되니까 건물주는 힘든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건물을 사기에는 돈이 없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빌라 투자가 이렇게 해서 소액으로 계속 하다 보면, 여러 개를 늘려가면 그게 나중에 가면 그게 건물주 아닌가? 물론 건물이 한 곳에 있는 건 아니지만 경기 전 지역, 서울 전 지역에 퍼져 있겠지만 그게 건물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꿈을 위해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게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건물주의 개념을 실제로 진짜 네. 외관상의 한 건물을 내가 전부를 소유한다는 네. 개념보다 한 호수씩 이렇게 늘려가는 것도 그렇죠. 결국에 그 건물주랑 네. 같은 개념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접근한 거고, 어떻게 보면 저도 한 30개 정도 있으니까 네. 다 위치는 사실 다르긴 하지만 제 거를 대비를 해보면 30호 건물 하나랑 어쩌면 같은 개념으로 또 볼 수 네, 있지 네. 않을까를 생각했다고 생각이 좀 네, 드네요. 네. 그리고 이 빌라라는 게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빌라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빌라는 안 팔리는 거니까. 아파트는 제가 그때 주식할 때도, 아파트 팔 때도 파는 거면 일주일도 안 걸려서 그냥 막 팔리는 거죠. 아, 현금화가 엄청 빠르다 진짜.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현금화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가 그렇죠. 않고 어렵고, 아파트보다는. 거기에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거든. 급하게 팔려 그러면 금매에 팔아야 되고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 집을 보유하고도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있었고 하거든요. 지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부분들은. 근데 내가 생각만 하나 바꾸면 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안 판다면이라는 거죠. 맞아요. 나는 월세 계속 받을 건데 내가 팔 이유가 없지 않나? 물론 살면서 목돈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 다음에 생각하고, 맞아요. 왜냐면 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용 가능한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빌라 투자는 내가 빌라를 안 판다면 손해볼 게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작가님 영상도 보고 다른 사람들 영상도 보면서 제일 나하고 맞았던 거가 그런 거였던 거죠. 실제 금액을 계산해 보면 이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내가 손해가 날 수가 없고 이걸 할 텐데 라고 하는데, 나중에 파는 것만 생각 안 한다면 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듣게 된 거고, 주식이 어느 정도 그때 막 떨어지다가 이제 계속 올라와서 어느 정도 복구가 됐을 때 현금 만들어서, 다른 동기들보다는 늦었지만 빨리 해서 쫓아가기도 하고, 같은 길을 좀 걸어가고 같은 투자를 하면서 좀 그쪽으로 동기들하고 좀 걸어가고 싶었고, 그런 생각도 좀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은 크게 투자는 네. 2개, 부동산 투자랑 하나가 레버리지 네, 네. 주식 투자를 투 채널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데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네. 3배라고 하시니까 네. 약간은 성향이 공격적인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유 뭐 제가 잘 모르는데 한번 맞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은 좀 공격적이다라고 봐주면 이제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거고 그 전에 봤을 때는 거의 도박 수준이었어요. 도박으로 야 이렇게 막 버는데 뭘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거의 코인하고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그거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팔 수 있을 때 못 팔았다면 지금은 팔아서 충분히 수익을 챙기고 많이 떨어졌을 때 매입을 하는 거죠. 그거를 뭐 조금 떨어졌을 때 또 매입하고 이런 거기서도 좀 기다림의 여유가 좀 생긴 거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겨서 항상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고 하는데 또 내려갈 때 제가 산 거보다 떨어지면 그때는 매입을 좀 하고 기다리고 또 올라가면은 수익을 예전에는 30% 이런 수익들은 수익 같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30%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어야지 그러고 그때는 좀 일부를 팔아서 수익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누구보다 기다림에 있어서는 네. 내공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이 되게 드네요. 선생님이 기다리는 거를 부동산 내놓는 거에서 기다림이 불편하다고 하셔서 아, 이 부분도 그렇게 불편할 게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집 상태도 좋고 여기 아까 여쭤봤더니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입자도 한 5군데 연락 왔어요. 4명 정도 4-5명 그러면 연락 굉장히 많이 온 거거든요. 일주일 정도 안에. 내 생각엔 내 기준에서는 아 이거는 그렇게 기다리는 게 불편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제가 너무 선생님을 주제넘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되게 드네요. 그런 등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하신 게 기다렸다가 내 생각보다는 더 떨어지면 아니면 올라가기 전에 여기에서 수익 보고 매도한다. 그런 부분 욕심을 많이 버리고 그걸요. 이 정도 먹었으면 맞아요. 하고 팔고 또 기다리면 또 그 금액까지 떨어지고 그 밑으로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등락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면은 조금 사볼까? 그럼 그것도 조금씩 사고 하다가 또 올라가면은 그거 조금 샀던 것도 팔고 계속 떨어지면은 계속 조금씩 사다가 그거를 저 같은 사람은 잘 못하거든요. 그 등락폭이 상대적으로 크니까 불편하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건 저한테 불편한 것 뿐인 거지 선생님한테는 잘 맞는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고 시세차익 투자 안에서는 경험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리고 수업료도 많이 낸 거니까 그러면 거기를 또 시장을 떠나버리는 거는 지금까지 냈던 몇 천만 원? 몇 억? 몇 천만 원인데 몇 억은 아니에요. 1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1억 가까운 돈의 수업료를 낸 게 또 아까울 수도 있는